안녕하세요. 피부질환, 백반증, 건선, 아토피 등은 땡땡 개선으로 땡땡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며칠 전 회장님네 사람들이라는 TV 프로에서 뽀빠이 이땡땡 씨가 나온 프로를 보신 분 계신가요? 이땡땡 씨의 얼굴이 크로즈업 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백반증이 얼굴과 손등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땡땡 씨가 병원을 다녔을까요? 아니면 다니지 않았을까요? 이땡땡 씨가 병원을 오래도록 다녔을 것이며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심한 모습으로 TV에 나왔을까요? 아마 치료는 열심히 받았지만 낫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니까 의외로 피부질환자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화분에 예쁜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잎이 시들시들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화분을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누가 뿌리가 썩어 죽어가는 나무의 잎사귀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바로 뿌리가 이상이 생겼으리라 생각하고 나무를 뽑아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새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지지대도 받쳐놓고 그 다음은 잘 살길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몸도 외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겼다고 외적인 부분이니까 외적인 치료로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모든 피부질환은 혈액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며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하고 있나요? 아마 외적인 치료로 국부 스테로이드 요법으로 약물로 염증을 없애고 그 다음은 광선 치료법이나 광화학적 치료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레이저 시술이라고 하지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문제는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발의 위험이 크다네요. 나무는 뿌리가 썩었다면 사람은 혈액이 오염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맞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병이 생겼다면 외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외과적인 치료라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퇴원 이후에는 건강한 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병이 혈액이 오염되어 생긴 병이라면 반드시 병원 치료보다는 자연 치료로 치료 방법을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첫째, 피가 맑고 깨끗하고 건강해야 하며 둘째, 기와 혈이 잘 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만약 병이 들면 자연 치료로 혈액을 정화하는 요법으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백반증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 치료 요법에서는 원인을 우리 몸속에 너무 많은 독소가 발생하고 그 독소가 배출되지 못해 혈액이 오염되고 오염된 피는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은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독은 먼저 대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섭취한 내용물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섭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며 백반증 환자의 혈액이 정상인의 혈액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백반증 환자의 장에는 락토바실러스균과 비피도박테리움과 같은 좋은 유익균이 적고 클로스트리움균과 같은 나쁜 영향을 주는 부패균이 많아서 음식물이 썩어 대장에 독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장 독소와 혈액이 오염되었지만 간에서 해독 기능이 떨어져 해독하지 못한 독소, 신장에서 독소를 여과하여 배출하지 못해 쌓여있는 독소, 피부 면역력이 떨어져 피부에 생긴 독소,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된 독소는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복부의 체온이 낮은 것 등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오염이 되면 내 혈액이 뭉쳐 모든 모세혈관을 막아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므로 모든 장기가 혈액의 공급을 받지 못해 각각의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많은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쌓인 독이 만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혈액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생혈액 검사를 해보면 피가 오염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생혈액 검사란 본인이 직접 자기의 피 한 방울을 뽑아 확대하여 내 혈액이 건강한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인데, 이번에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정상인의 적혈구의 모양과 백반증 환자의 적혈구 모양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이걸 보면 확실하게 피가 오염되어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인의 적혈구는 원형이고 혈장이 깨끗합니다. 백반증 환자의 혈액은 적혈구가 밤송이처럼 가시가 돋아난 모양의 형태이고 혈장에 이물질이 많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치료요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비가 오면 강물이 뻘겋게 흙탕물이 되어 흘러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이 몇 킬로만 흘러가면 다시 맑은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자정정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물로 주신 자정정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면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치료요법은 우리 몸의 자정정화 시스템을 복구하는 치료요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제거만 하면 치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치료 방법으로는 첫째, 사법이라는 치료요법과 보법이라는 요법을 활용하여 증상을 완화합니다. 사법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나쁜 영향과 해를 주는 독소와 어혈을 뽑아내는 요법으로 자연정혈요법이라는 것으로 사혈을 하여 어혈을 뽑아내는 방법과 적당한 운동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땀을 통해 배출시켜 에너지를 높이며, 둘째, 보법은 건강한 피를 만들어 에너지를 촉진하여 체세포들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맑은 물 마시기와 좋은 공기 마시기, 그리고 식이요법으로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하기입니다. 자연치료요법을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첫째, 피를 맑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고, 둘째,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셋째,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연치료요법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좋은 물과 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식이요법으로 필요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며, 특히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복부는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우리 몸의 노폐물을 땀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영양가가 넘치는 것도 있지만 너무 부족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므로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영양소가 고갈된 우리 몸속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넣어주어 활력을 높여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영양소로는 1. 단백질입니다. 2. 지방. 3. 탄수화물. 4. 비타민으로는 주요 비타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를 드셔야 합니다. 5. 미네랄입니다. 주요 미네랄 중에는 칼슘, 철분, 아연, 마그네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6. 식이섬유입니다.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며 소화 건강을 지원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항산화제. 8.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9. 살아있는 소화 효소는 소화 기능을 높여 장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10. 유산균, 비피더스균, 특히 유익균의 먹이인 프로바이오틱스.
이러한 성분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군에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광선요법으로 자외선 치료를 받은 후에는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 후 피부 관리에 대한 팁입니다. 1. 보습. 수분 공급 치료 후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로에 베라 젤이나 무향의 보습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외선 차단. 자외선 치료 후에는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외출하기 30분 전에 발라주고 2-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3. 피부 청결 유지. 4. 피부 자극 피하기. 5. 냉찜질. 6. 피부 회복 지원. 7. 피부 상태를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변화 관찰 치료 후 피부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발진, 가려움, 통증 등의 이상, 징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피부 질환은 일반 질병과는 아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내적 치료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과 외적인 치료를 위해 피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부작용 없이 재발 없이 치료가 되어 행복한 삶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